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충북선의 화물열차 운행은 70%가 줄었습니다. 오송에서 청주공항 간 연결도로가 완공됐습니다. 이번 연결도로 신설은 청주공항이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발돋움할 기회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원생간 성폭력 사건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아동 양육시설에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장은 출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천시 의회와 공무원 노조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상호 이익 챙기기로 비춰지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충북선 화물열차의 70%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당장은 재고로 버티고 있지만 철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시멘트를 운반하는 화물열차가 역사 내부 철로에 멈춰 있습니다. 철도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서 화물열차의 운행이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충북선의 화물열차 운행은 평상시 94대에서 28대로 70%가 줄었습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멘트 물류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은 지역별 재고를 풀고 있지만 철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마비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 3, 4일은 버티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사실 지역 공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죠. 육성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육성도 한계가 있고. 코레일 측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관사들이 파업을 다 전면 참여하기 때문에 일단 30%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기관사들 인력이 한해서 한 30%를 유지한다고 하는 거고. 승객운송의 경우 충북선 운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평소 승차율이 50%대에 그쳐 아직까지 큰 불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KTX 오송역은 하루 110편, 64%의 운행률을 유지하며 최악의 국면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공항의 국제 노선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하게 일본 노선을 운영했던 제주항공마저 다음 달부터 운항을 전면 중단하면서 이제 청주와 일본을 잇는 하늘길은 당분간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제주항공이 일주일에 한 차례 청주와 오사카를 오갔던 노선의 운항을 중단합니다. 지난 9월 이스타항공이 이용객 급감을 이유로 오사카 삿포로 노선을 전면 중단한 뒤 유일하게 남아있던 일본 노선이었습니다. 이 노선은 일본을 경유해 괌으로 향했던 만큼 청주에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폭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오사카 노선 12월 1일부터 안 다니는 게 맞습니다. 제가 공문 하나 받았네요. 이번 달부터 중국 항저우와 북경 심양 3개 노선이 더 줄어든 상황에서 일본 노선마저 끊기면서 다음 달부터 청주공항의 국제 노선은 중국 옌지와 위해, 장가계와 하이커우, 대만 타이페이 5개가 전부입니다. 충청북도는 동남아 쪽으로 그 해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좀 국제 정세에 좀 영향을 안 받는 그 동남아 쪽으로 노선을 확대하려고 지금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년 에어로케이의 취향으로 청주공항의 활기는 어느 정도 되찾겠지만 국제공항의 명성에 걸맞는 국제 노선의 다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 오송에서 청주국제공항 간 연결도로가 한 달 앞당겨 내일 개통됩니다. 세종시에서 청주공항까지 이동 시간도 10분 이상 짧아지면서 세종시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 강화도 기대됩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총 사업비 1,427억 원이 투입된 오송 청주공항 간 연결도로가 완공됐습니다. KTX 오송역 인근 오송 1교차로에서 옥산면 신촌리까지 총 4.7km 구간입니다. 기존 7.7km의 오송 생명과학단지 인근 도로는 좁은 차선과 잦은 신호교차로 등으로 통행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결도로 신설로 거리는 약 3km, 시간은 최소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으로 가는 세종시와 청주 오송, 오창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호교차로가 없는 4차선 4.72km 신규 도로로 대체되어 청주공항으로 가는 길이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연결도로 신설은
청주공항이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발돋움할 기회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이를 계기로 세종에서 오송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고속화도로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결도로 신설을 청주공항 접근성 개선의 첫 단추로 삼겠다는 겁니다. 향후 총 연장 16km 구간이 논스톱으로 청주공항까지 갈 수 있는 고속화도로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송 청주공항 간 연결도로는 내일 오후 1시부터 정식으로 개통합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그제 이 시간 CJB는 청주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원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시설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육사가 원생들에게 막말을 하고 원장은 출근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폭력 신고 의무를 위반한 청주 한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A군입니다. A군은 지난 6월쯤 시설 보육사의 폭언 때문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슴대 미치거든. 제가 밀려서 죽었으니까 미친 다음에 애매히 와 새끼라고 한 3번 정도 해가지고 제가. 하지만 시설 측은 A군이 먼저 대들어서 일어난 일이라며 오히려 A군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A군은 청주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직접 신고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해봤자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한 살 때부터 됐으니까 A 때부터 됐었으니까 처음 죽었어요. 상처가 컸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설은 수십 년째 청주시로부터 아동양육시설로 지정받아 100%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운영을 책임져야 할 원장이 거의 매일 자리를 비우고 출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설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출근부를 하긴 하셨는데 여기 근무한 거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시에서 직원들한테 와서 한마디 말만 물어봤어도 다들 얘기를 했을 건데 직원들이 아니라 아이들도 이미 봤기 때문에. 해당 원장은 취재진의 거듭된 요청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사의 원생학대 건은 법원에 넘겨진 상태고 청주시는 뒤늦게 원장의 근태 확인을 위한 대안으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앞서 보신 보도와 관련해 박원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그 아동 양육시설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9월 초 이 시설에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한 남학생이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성폭력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함께 지내는 동성 학생이 성기를 만져달라는 등 각종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설 원장은 이 사실을 지난 7월부터 알고 있었는데 2개월 넘게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이 성폭력 사실을 왜 숨겼을까요? 네, 이곳은 지난 2017년에도 남학생 간 성폭력 사건으로 청주시에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도 이제 가해 학생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2차 행정처분, 즉 시설장 교체라는 중징계를 받게 돼 이를 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시설이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여학생이 같은 시설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정신병원까지 입원했는데요. 또 시설 선생님과 학생이 교제를 해 파문이 일었던 내용도 있고 원장이 시설 안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몰래 가동했었지만 청주시가 현장을 잡지 못해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네,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오늘 보도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원장의 근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이 시설은 청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십 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원장이나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해마다 서류만 확인하고 근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근무 상황부를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청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관내 41개 장애인 거주시설은 모두 지문인식기로 근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청주시는 뒤늦게 관리소를 인정하고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원생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또 특단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원생들의 관점에서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정서적 어려움이 관찰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시설에서는 좀 더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세세하게 아이들의 개별적인 욕구라든가 그 사항 자체를 좀 파악해 주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이 시설의 아동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 기자였습니다. 공무원 복지 조례를 놓고 제천시의회와 공무원 노조의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의정비와 복지비가 과도하다며 비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시민들은 참 답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시 공무원 노조가 노동시민단체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회를 정조준했습니다. 장제비와 안식일 등이 포함된 단협을 무시하고 시민 눈높이를 핑계로 관련 조례를 거부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올해 14.1% 올린 의정비부터 삭감하라며 천막 농성과 함께 규탄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히려 형평성과 시민정서 운운하는 제천시의회가 월정 수당을 돈의 최고로 인상한 것이 내로남불 아닌가. 의회 측도 홍석영 의장 등 13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반박 회견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가족 사망 시 장제비를 이중 혜택으로 판단했고 안식일도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또 특정 동물을 의원 개인에게 비유해서 의회를 조롱하고 있다며 프레카드를 모두 철거해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간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의회는 아무 말 말고 따르라는 의회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일반 사기업 노조와 다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의회와 공무원 노조 간 명분 다툼이 상호 이권 챙기기로 비춰지면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349명의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체납액은 총 149억 원에 이르며 청주시가 158명의 5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충주시 순입니다. 도는 은닉재산 추적 조사, 재산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방침입니다. 청주시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이 2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의회 이완복 의원은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올해 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모두 152개로 운영비는 지난 2017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억 4,100만 원이 소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실적이 없거나 상호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창섭 행정부지사가 다음 달 중으로 단행될 행정안전부 인사에서 국가기록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입니다. 한 부지사의 후임으로는 김장애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이 승진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섭 정무부지사도 다음 달 중 사의를 표하고 내년 총선 채비에 나설 예정이어서 부지사 2명이 동시에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천군이 CJ 제일제당과 생거 진천쌀 브랜드를 사용하는 햇반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CJ 제일제당은 진천쌀로 생산되는 햇반을 생거 진천 쌀밥이라는 브랜드로 시중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CJ 제일제당이 햇반을 특정 지역의 쌀 브랜드를 내건 건 충남 아산쌀과 경기 이천쌀에 이어 3번째입니다. 퇴직한 청주시 4급 공무원 A씨가 재직 중 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A씨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공무원과 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A씨는 청주시 산하 기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 교대에서 불거진 단톡방 여학생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해 학생들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법률 대리인은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한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주 교대생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측은 단호히 대처해 전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선례를 남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